네, 코로나19 백신 관련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 백신 팩트체크 하나씩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금주의 팩트체크 첫 번째는요.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 증가 맞아도 되나요?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해외에서는 혈전 보고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네, 일단은 접종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혈전 문제부터 결론 말씀드리면 혈전 문제는 오늘 새벽에 유럽의약품안전청에 해당되는 EMA에서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은 큰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인과관계 발표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혈전 증가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예방접종하면서 젊은 층들에서 열도 나고 뭐 근육통도 심하고 이러면서 다음날 뭐 휴가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번에 신고 사례를 보니까 전체 예방접종자 중에 1.7% 정도가 신고를 했었는데요. 신고 분류를 보면 20대, 3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뭐 3.6%, 30대는 1.7%인데 오히려 50대는 0.8%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다 보니까 뭐 근육통이나 발열, 두통 같은 이런 증상이 좀 많이 호소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면 면역 반응이 좀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호소하는 증상들이 많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층들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 예방접종에 크게 문제 없을 거기 때문에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전과는 다른 증상이 지속된다면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백신을 맞으신 분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간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 의료진으로서 1차 접종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언제 맞으셨어요, 네네. 백신을? 저희는 그 1차 접종군에 속해서 2월 말에 병원에 들어와서 네. 제가 맞은 건 3월 2일 날 맞았어요. 그러니까 3월 2일이면 이제 한 네네. 2주가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보고되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상 증상을 우리 간호사님도 느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심하게 겪었던 것 같아요. 이 맞고 나서 한 6시간 지나니까 이제 열이 나기 시작했고 네. 이제 근육통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그게 한 24시간 정도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통증은 그러니까 근육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예. 뭐 거의 그 내가 이렇게 심하게 아파봤던 적이 있었나? 그 정도로. 라고 생각될 정도로 열이 이게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고도 38도 3분까지 열이 났었으니까요. 네. 그 열이 만약에 먹지 않았으면 열이 더 심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네요. 지금은 어떻게 진짜. 괜찮아지셨죠? 네, 한 하루 지나니까 네. 사실은 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괜찮기는 해요. 근데 그날 자는 시간에 굉장히 좀 심하게 증세를 겪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변 동료 의료진분들도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하셨을 텐데 네네. 주변 분들 상황은 어땠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정도 비슷하게 저랑 증상을 겪었었고요. 네. 저희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게 겪었던 것 같아요. 한 분 정도는 조금 피곤하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고 네. 약간 이제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고열하고 근육통 때문에 그 다음날 근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많이들 네. 좀 그런 저랑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주위의 동료분들도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 그 회복은 되신 거죠? 네, 그거는 똑같아요. 아무튼 간에 회복이 되셨으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이제 먼저 맞으신 유경험자로서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제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백신도 사실 최단기간에 나온 거고,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는 이거를 예방해야 된다는, 이걸 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그런 이제 심한 증상을 겪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국민 이제 접종을 앞둔 지금의 불안감이 있기는 하나, 어쨌거나 이제 맞아야 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건 맞기 전에 이제 불안감을 서로 이제 해소를 하고 그렇죠.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미리 낸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를 같은 약제를 미리 준비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좀 가지고 좀 불안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집단 면역에 서로 이제 이렇게 불안감 없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 네. 이런 사실은 의료진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고요. 또 차적으로는 이제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너무 사실은 하루 정도는 힘들었기 때문에 아.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 백신 휴가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게 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솔직한 말씀이세요. 네. 네, 정말 네, 큰 네.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은 분들께서 좀 참고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좀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 백신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봐서 이게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항상 있는 걸까요, 교수님? 아유, 부작용이 없는 백신은 없죠. 부작용이 없는 약도 없습니다. 독감 백신 중에서 독감 백신이 제가 이제 예방 접종하는 백신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백신이에요. 그래도 1~2% 정도는 이지영 간호사가 얘기한 뭐 발열이 난다거나 두통이 있거나 심한 몸살 이런 것들을 다 호소를 하십니다. 단지 독감 백신은요. 1940년대부터 우리가 접종하기 시작했으니까 80년간에 우리가 알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어떤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는 거.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앞서 이제 간호사님도 백신 휴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백신 맞고 나면은 일단 뭐 쉬는 게 좋은 건지 다른 주의점은 없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수님.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개발된 백신들은 일단은 최신의 기술들을 만들어서 면역 체계를 아주 잘 자극하도록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기존에 맞던 백신보다는 이상 반응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젊은 20,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열이라든지 근육통 같은 게 이제 접종하고 나서 보통 한 6시간에서 12시간에도 나타나서 네. 보통 하루 정도 유지돼서 보통 48시간 이내는 대부분 소멸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니까 접종한 다음 날 정도는 푹 쉬어주는 게 업무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백신 휴가라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는 날을 이제 허락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비용을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제 네. 조만간에 그런 지침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팩트체크 하나씩 따져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4월부터 시행되는 2분기 접종 대상과 예약 방법은 누가 이제 2분기에 맡게 될까요, 이 교수님? 예, 2분기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이 15일에 이제 완전히 확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4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시작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다음 접종되는 게 5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5월 달에 이제 뭐 항공 승무원들 접종이 되고요. 6월부터는 이제 장애인 또한 이제 노인 방문 돌봄 종사하시는 분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또한 65세 4세 이하 중에서 주로 투석을 돌리고 있는 만성 신장 질환자들, 그다음에 이제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 다 6월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네. 일단 기다리셨던 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니까 네. 4월부터 5월, 6월에 본인의 접종 시기에 잘 접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접종 시기가 이제 내 접종 시기가 되면 예약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구체적인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예, 예약 방법도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고요. 또 1339 우리 이제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거나 이제 궁금할 때 전화했던 그 번호로도 예약이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한 예약 장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접종 장소에 가서 직접 예약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는데요. 특히 노령층 같은 경우는 이런 예약이 쉽지 않으니까 좀 주변에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좀 익숙지 않을 수도 있고 전화나 문자가 원활하게 연결이 안 될 경우에 달리 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 이제 전화 통화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또한 이제 문자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보실 때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장님이나 또는 이제 통장님들 분들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선항을 파악을 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접종 동의서 받는데도 도와드릴 거고요. 또한 접종 예약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거고 심지어는 이제 이동하기도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과 관련돼 있는 서비스
선수들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접종 준비 잘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백신의 종류도 그렇고 접종 시기도 그렇고 그 64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이 다르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75세를 기점으로 나뉘는 건데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현재 연령별로의 이제 그 위험 정도가 이제 75세 이상 위의 어르신들이 훨씬 더 사망자들이 많고 그 밑에 어르신들이 좀 사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위험군들 먼저 더 맞춰주겠다 해서 75세 이상 접종이 결정됐고 75세 이상 접종을 4월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들어와 있는 백신이 화이자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은 이제 접종 시기에 맞게 도입된 화이자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이 접종하는 6월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이제 400만 명 정도가 이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접종 시기 때문에 지금 백신의 종류가 달라진 거지 뭐 접종 효과나 어떤 안전성 이런 문제 때문에 달라진 건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입 시기 때문인 것이지 뭐 고령층이라고 해서 다른 걸 맞춘다 이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다. 예, 오해가 없어야 된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백신 관련 팩트체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2분기에는 백신 종류가 늘어난다는데 지금 이제 2가지 종류를 맞고 있는데 더 늘어나게 되나 봐요? 예, 현재는 이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허가가 돼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 얀센에서 개발한 백신이 이제 허가가 됐고 유럽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월달에 허가가 될 예정이고요. 노바백스 백신도 이제 미국에서 이미 이제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도입이 될 거고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서 승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4월 또는 5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또한 모더나, 얀센까지 5개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접종 시기에 따라서 또는 접종 일원에 따라서 백신 종류가 정해져서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좀 물량 공급이 잘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을 빨리 좀 형성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팩트체크 포인트는 백신 접종 디지털 증명서가 생긴다. 맞나요? 예,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2차 접종이 끝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은 이제 문서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해드리는데요. 문서로 된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거를 위조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디지털화돼 있고 암호화돼 있는 이제 디지털 증명서들을 준비를 해서 4월 달 정도부터는 이런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정부에서 이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처럼 아이 있는 집들은 그런 부분도 궁금해하시죠. 어린이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될지 기다려지거든요. 예, 일단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 연구가 다 끝나고 실제 접종이 이루어져서 성인에서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백신들이 연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12세에서 이제 18세까지의 허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6세에서 18세까지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다면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쯤 접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청소년들이나 소아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연구가 완료되면 접종 범위가 확대되면서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설명하고 계신 중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그리고 콜센터 번호 적어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